골다공증이 생긴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곰국이나 뼈를 고아서 드시면 골다공증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류마티스내과 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뼈가 일종의 통장인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칼슘을 섭취하고 남는다면 뼈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꺼내 쓰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은 이러한 통장에 있는 칼슘이라고 하는 잔고가 점점점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통장은 젊었을 때는 저희가 저축이 많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꺼내 쓰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기 전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제품이라든지 시금치와 같은 채소들, 두부와 같은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이 뼈의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는 골다공증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 나는 흰머리와 같다고. 우리가 흰머리가 나게 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염색을 하잖아요.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해서 전국 1등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넘어져서 낙상을 했을 때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흰머리가 났을 때 자주 염색을 하면 머리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피부염이 생기는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제 또한 오래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골다공증에 있어서도 우리의 치료는 어느 정도 낙상했을 때 골절의 위험성만 예방이 된다면 휴약기를 가지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막는 약이 일반적인 치료고요. 그 외에도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뼈에 강제적으로 입금을 시키는 치료들이 있는데 입금을 시키는 치료들은 일반적으로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이베니티라든지 포스테어라고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일견 최고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측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년이나 1년으로 최대로 사용하는 기간을 조심하시도록 제한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출금을 막는 치료가 있습니다. 출금을 막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물하고 요새 새로 나온 프롤리아라고 하는 6개월마다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해도 괜찮은 이유는 입금을 하는 기능이 완전히 0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출금만 막아도 골밀도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출금만 막는 치료가 이게 무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 이러한 치료조차 하지 않는다면 계속 뼈에서 출금을 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래서 골절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뼈에서 출금을 하고 입금을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혈액 내에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뼈나 장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칼슘 대사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출금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혈액 내에 칼슘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와 더불어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타민 D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도 같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 치료는 저희가 매일 먹는 경구약이 있고요. 또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석 달 뒤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하시는 분하고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는 분하고 누가 성적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이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보다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라면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비타민 D를 챙겨서 드시는 경우가 어렵다면 차라리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주사를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생긴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곰국이나 뼈를 고아서 드시면 골다공증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생각만큼 이 안에 칼슘이 높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의 우유랑 비교를 해보면 불과 5%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보다는 골다공증에 좋은 식단으로는 유제품, 멸치, 시금치와 같은 음식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물미역이나 두부, 그리고 아몬드와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촌 서울나월병원의 강서훈이었습니다.